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복판, 유리창이 번쩍이는 고급 건물들 사이로 금가루 레스토랑이라는 화려한 간판이 눈에 띕니다. 야, 김 과장, 오늘 예약 현황 어떻게 돼? 세훈이 직원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권위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저녁 시간대는 모두 예약이 찼고 대기 손님도 10팀 정도 있습니다. 김 과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잘 됐어. 그런데 말이야. 세훈이 창문 밖을 내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기 또 그 할머니 왔네.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골목에는 낡은 철제 수레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김연옥이라는 79살의 할머니였습니다. 연옥은 매일 이 골목을 지나다니며 폐지를 주워 모으는 일을 하고 있었죠. 사장님, 그냥 두시죠. 할머니도 생계를 위해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세훈은 화를 냈습니다. 생계라고? 여긴 강남이야. 이런 꼴 보이면 우리 레스토랑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세훈은 성큼성큼 밖으로 나갔어요. 연옥 할머니는 레스토랑 뒤편 음식물 쓰레기통 근처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세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연옥은 고개를 들어 세훈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폐지 줍고 있어요. 방해 안 되게 조용히 하고 있는데. 방해 안 된다고요? 여긴 고급 레스토랑 앞이에요. 손님들이 이런 거 보면 기분 나빠한다고. 세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어르신,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여기 말고. 이게 내 일터인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옥의 대답에 세훈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일터라고요? 여기가 할머니 일터예요? 웃기지 마세요. 세훈은 연옥의 철제 수레를 발로 걷어찼어요. 우당탕? 수레가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연옥도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아스팔트에 쓸려서 피가 났지만 연옥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흩어진 폐지들을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빨리 치우고 꺼지세요.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세훈이 소리쳤지만 연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세훈을 말리지 않았어요. 이 동네에서 세훈의 영향력을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저 사장 또 시작이네. 불쌍한 할머니.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모두들 자기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연옥은 수레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세훈은 만족한 듯 손을 털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야 좀 깔끔하네. 그날 오후 세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 신메뉴 개발 회의, 직원 교육. 아침에 있었던 일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한 인간을 발로 차고 짓밟았다는 사실 따위는 세훈에게 별것 아닌 일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온 손님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어요. 역시 금가루 레스토랑이네요.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칭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세훈은 뿌듯해했어요. 이게 바로 내 실력이지. 하지만 세훈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짓밟은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도 세훈의 마음은 편했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였거든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세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금가루 레스토랑에는 평소와 같은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호는 사무실에서 이번 달 매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역시 실적이 좋아. 이대로만 가면 올해 목표 달성은 문제 없겠어. 그때 예약 담당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대형 예약이 들어왔는데요. 대형 예약? 세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오늘 저녁 7시에 프라이빗 룸으로 20명 단체 예약이요. 20명이라고? 갑작스럽네. 누가 예약했어? 세훈이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고 품이 있으셨어요. 최고급 코스로 주문하셨고요.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계좌 이체로 미리 결제까지 다 하셨거든요.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망설임 없이 바로 송금하셨어요. 세호는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을 그냥 미리 결제했다고? 네,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요청하신 게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사장님이 직접 인사를 와달라고 하셨어요. 직원의 말에 세우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나가서 인사드려야겠네. 오후 내내 세우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그냥 미리 결제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분이겠어. 혹시 재벌가 사모님이거나 유명 인사일까? 세우는 이런저런 상상을 했어요. 저녁 7시가 되자 프라이빗 룸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녀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모두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우는 최고급 정장을 갖춰 입고 프라이빗 룸으로 향했어요. 오늘 귀한 분들이 오신다니까 완벽하게 준비해야겠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세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어제 자신이 발로 찬 그 할머니였거든요.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품이 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연옥이 세훈을 바라보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사장님이시군요. 어제 뵈었던 분이네요. 세훈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요? 왜요? 기억 안 나세요? 어제 저를 발로 차셨잖아요. 연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세훈을 바라봤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세훈이 당황해하자 연옥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때는 남루한 모습이었으니까 못 알아보실 만하죠. 연옥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자, 그럼 인사나 받고 가세요. 바쁘실 테니까. 세훈은 얼떨결에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프라이빗 룸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연옥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사업계와 정계의 유명 인사들이었어요. 연옥 회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사람들이 연옥에게 존경의 표시를 하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가 누구길래 회장님이라고 부르던데?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정보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날 때 연옥은 세훈을 불렀어요.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세훈은 어쩔 수 없이 다가갔습니다. 오늘 음식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세훈이 어색하게 대답하자 연옥이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장님. 어제 저한테 한 말 기억나세요? 그건 여기서 꺼지라고 하셨죠? 연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세우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연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참,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기대하세요. 연옥이 떠나고 나서 세우는 불안해졌어요. 재미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지? 하지만 그날 밤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무슨 일 있어? 세훈이 물어보자 김 과장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어제 저녁에 왔던 손님들 중에 재벌가 사모님들이 여러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업계에서 소문을 내고 계신다는 얘기가.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레스토랑 사장님이 폐지 줍는 할머니를 발로 찼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런 소문이?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오늘 아침부터 예약 취소가 몇 건 들어왔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고. 세훈은 급하게 인터넷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글들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은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세훈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연옥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훈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김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세훈이 짜증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번 주 예약 손님 중에 대형 업체 3곳이 일괄 취소했습니다. 이유도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고. 김 과장의 말에 세훈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취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세훈은 급하게 그 업체들에 연락을 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이유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방장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사장님,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연락 왔는데 앞으로 거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뭔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주방장의 말에 세훈은 식은땀이 났어요. 그 공급업체는 5년째 거래해 온 곳이었거든요. 세훈이 직접 공급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갑자기 거래 중단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세훈 씨,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뭔데요? 우리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세훈이 따졌지만 김 사장은 말을 흐렸어요. 그냥 위에서 그러라고 해서.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세훈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내내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일정이, 모두 애매한 이유들이었습니다. 세훈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붐비는데 오늘은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뭔가 잘못됐어.
더 충격적인 일은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금가루 레스토랑에 대한 악플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이 인성이 글러먹었다더라. 폐지 줍는 할머니를 발로 찼다는데 진짜인가요? 세호는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목격담으로 올린 글도 있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어요. 저런 곳에는 절대 안 간다. 사장 인성 보소. 불매운동 해야겠네. 세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세무조사 실시 통보드립니다. 담당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세무조사요? 갑자기 왜요? 세훈이 당황해서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었어요. 정기 점검입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세훈은 머리를 감쌌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레스토랑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세훈 씨, 임대료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임대료 인상이요? 계약서에는 내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야 그렇지만 요즘 임대료가 많이 올랐잖아. 주변 시세에 맞춰야지. 건물주의 말에 세훈은 어이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세훈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주방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님도 줄어들고 공급업체도 거래 끊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세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설마 폐지 줍는 할머니 한 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세훈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점은 연옥이 나타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훈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연옥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 저 할머니가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 건가? 세훈은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훈은 내일 당장 연옥을 찾아가서 진실을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연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그저 골목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였는데 연락처도 주소도 아는 게 없었거든요. 세훈은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연옥의 정체를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평범한 할머니가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어. 세훈은 우선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어요. 김연옥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날 프라이빗 룸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연옥 회장님이라고 불렀지. 회장님이라고? 세훈은 다시 검색어를 바꿔서 찾아봤어요. 김연옥 회장으로 검색하니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래된 기사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3대 재벌 한성그룹 창업주 김대호 회장의 막내딸 김연옥, 20년간 행방불명 세훈의 눈이 커졌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연옥은 한성그룹 창업주의 막내딸로 젊은 시절 가업을 물려받기를 거부하고 집을 나간 후 20년간 소식이 끊어졌다는 거였어요. 한성그룹이라고? 세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성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거든요.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거대한 기업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최근 기사였습니다. 한성그룹 김연옥 20년 만에 복귀. 사회공헌 재단 설립 예정 날짜를 보니 불과 2달 전 기사였어요. 설마 그 할머니가 정말로. 세호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업계에서 오래 일한 선배 중에 정보통이 있었거든요. 형, 혹시 한성그룹 김연옥이라는 분 아세요? 김연옥? 아, 그분 말이야? 선배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왜 갑자기 그분 얘기가 나와? 그냥 궁금해서요. 세훈이 대충 넘어가려 하자 선배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겉으로는 조용히 사시는 것 같지만 업계에서는 무시무시한 분으로 통해. 선배의 말에 세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시무시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싫어하는 사람은 업계에서 발붙이기 어려워져.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그분과 연결된 사람들이 워낙 많거든. 선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최근에 복귀하시면서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업가들만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셨어. 반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갑질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하겠다고도 하셨고, 선배의 말에 세우는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그분과 뭔 일 있었어? 선배가 의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세우는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세우는 머리를 감쌌어요. 이제 모든 게 말이 되네. 연옥이 왜 그렇게 여유로웠는지, 왜 5천만 원을 망설임 없이 결제했는지,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 과장이 급하게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경쟁업체들이 갑자기 투자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투자라고? 네, 그런데 모두 같은 곳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해요. 한성 소셜 임팩트 재단이라는 곳에서. 김 과장의 말에 세우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한성 소셜 임팩트 재단? 네, 최근에 새로 생긴 재단인데 착한 기업들에게만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경쟁업체 3곳이 모두 거기서 투자를 받았어요. 세우는 급하게 그 재단에 대해 알아봤어요. 재단 이사장이 바로 김연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설립 목적은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업가들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당했네. 세우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연옥이 직접 자신을 공격한 게 아니라 경쟁업체들을 지원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최근에 자신과 거래를 끄는 공급업체들이 모두 한성그룹 계열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거였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재벌의 힘인가. 세우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연옥은 직접 나서지 않고도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더욱 한산했어요. 평소 절반도 안 되는 손님들만 왔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사장님,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세우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 봤어요. 연옥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지. 이대로는 정말 망하겠어.
하지만 연옥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한성그룹 본사에 찾아갈 수도 없고 개인 연락처도 모르고 세우는 막막했어요. 그때 문득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골목에 나타날까? 세우는 희미한 가능성에 걸어봤어요. 내일 아침 일찍 그 골목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제발 나타나줘. 사과할 기회만 달라고. 세우는 간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하지만 연옥이 과연 나타날까요? 그리고 나타난다면 자신의 사과를 받아줄까요? 세우는 내일이 자신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골목에서 시작됐으니 그곳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세우는 그 골목에서 연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아침 9시가 되도록 연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오는구나. 세우는 실망하며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세우는 마지막 수단으로 반격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우선 광고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와 함께 화려한 광고를 내보냈어요. 금가루 레스토랑 창업 기념 특별 할인. 모든 메뉴 50% 할인. 광고비만 수천만 원이 들었지만 세우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야 해. 그 다음에는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날은 정말 오해였고, 하지만 기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세훈 씨,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이야기는 좀, 요즘 갑질 이슈에 민감한 시기인데, 기자들도 선뜻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세훈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 그 사장 아니야? 할머니 발로 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할인 행사를 해도 손님은 늘지 않았고 광고비만 날린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젊은 기자였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금가루 레스토랑 오세훈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주간경제 기자 박민수입니다. 사장님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기자의 말에 세우는 기대했어요. 혹시 내 입장을 들어주려는 건가? 하지만 기자가 꺼낸 질문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장님, 혹시 과거에 불법 건물 임대 사업으로 벌금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어디서 들으신 거죠? 공개된 자료니까 확인이 가능한데요. 2018년에 무허가 건물을 개조해서 임대 사업을 하시다가 적발되셨잖아요. 기자가 자료를 꺼내 보여줬어요. 세훈은 당황했습니다. 그 일은 몇 년 전에 조용히 처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허가가 필요한 줄. 하지만 벌금만 내고 끝난 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금도 주셨죠?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세훈이 말을 잇지 못하자 기자가 계속 질문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직원 임금 체불 사건도 있었고 2020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도. 기자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계속 꺼냈어요. 세훈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모두 자신이 돈으로 조용히 처리했던 일들이었어요. 이런 걸 왜 지금 와서.
사장님의 평소 인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요. 확인차 취재하는 겁니다. 기자가 떠나고 나서 세호는 머리를 감쌌어요. 이제 과거까지 파헤치기 시작했네. 분명히 연옥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정말로 그 기사가 나왔어요. 금가루 레스토랑 오세훈 사장, 과거 불법 사업 전력 다수 기사에는 세훈의 과거 문제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더욱 난리가 났어요. 역시 평소 인성이 그랬구나. 이런 사람이 장사하면 안 되지. 완전 사기꾼이네. 악플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물주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세훈 씨, 미안하지만 계약 해지해야겠어. 계약 해지요? 갑자기 왜요? 요즘 여론이 안 좋잖아. 다른 세입자들도 불만이 많고, 건물주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단호했어요. 위약금 물어드릴 테니까 다른 곳 알아보세요. 세훈은 절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쫓겨나면 레스토랑을 계속 운영할 수 없었거든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하지만 건물주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그날 저녁 세훈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당분간 휴업을 해야 할 것 같아. 직원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어요. 사장님, 우리도 다른 일 알아봐야겠어요. 김 과장이 말했고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가까이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니. 그날 밤 세훈은 술에 취해 골목을 걸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말이에요. 연옥의 일만이 아니었어요. 직원들에게도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손님들에게도 세훈은 늘 거만했었습니다. 돈이 생기고 성공하면서 점점 교만해졌던 거죠. 이게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세훈은 쓰러질 듯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훈은 레스토랑을 정리하고 모든 걸 정산했어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임대료와 각종 비용을 치르고 나니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세훈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고급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이제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세훈은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내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 때문이었죠. 혹시 금가루 레스토랑 사장 맞나요? 면접관들이 의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떤 곳에서는 대놓고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분과는 함께 일할 수 없어요. 세훈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남들에게 했던 일들의 결과였으니까요. 일주일째 구직 활동을 하던 어느 날 저녁, 세훈은 지쳐서 술집에 들어갔어요. 싸구려 소주를 마시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이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익숙한 골목을 지나게 됐어요. 바로 연옥을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여긴 왜 왔지? 술 때문에 무의식 중에 발걸음이 향했나 봤어요. 골목 한편에는 여전히 쓰레기통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철제 수레가 하나 있었어요. 연옥이 끌고 다니던 수레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그때 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수레에 걸려 넘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예전에 세훈이었다면 애가 왜 이런 데서 놀고 있어라며 짜증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세훈은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달려가서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니? 어디 다쳤어? 세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아이가 훌쩍거리며 말했어요. 무릎이 아파요. 세훈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집이 어디야? 엄마한테 데려다 줄까? 저기 편의점이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골목 입구에 작은 편의점이 있었어요. 세훈은 아이의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니 중년 여성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 우리 민수야. 왜 울어? 이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괜찮은 상처니까 걱정 마세요. 세훈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애들이 밖에서 노는 게 위험해서 아이 엄마가 고마워했어요. 세훈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을 저었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편의점을 나와서 다시 그 술의 앞을 지날 때 세훈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세훈은 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세훈은 진심으로 참회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후회와 자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옥에게 한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세훈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세훈은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훈은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꿨어요. 구직 활동을 할 때도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임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이 통했는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설거지는 힘든 일이었지만 세훈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장님, 세훈 씨 정말 성실하네요. 다른 직원들도 세훈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식당 사장이 세훈을 불렀습니다. 세훈 씨, 주방 보조일도 해볼래요? 요리 경험이 있으시니까. 세훈은 기꺼이 승낙했어요. 비록 예전보다 낮은 위치였지만 다시 요리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세훈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연옥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는 직접 사과드려야 해. 진심으로. 세훈은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어요. 뒷모습만 봐도 품이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세훈은 혹시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쳐다봤지만 연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할머니를 보면서 세훈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께 정말 잘해드려야지. 세훈은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거만했던 세훈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세훈에게는 진정한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세훈이 작은 식당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주방 보조를 넘어서 간단한 요리도 맡을 수 있게 됐어요. 식당 사장도 세훈의 성실함에 만족해했습니다. 세훈 씨 덕분에 우리 식당이 훨씬 좋아졌어. 어느 날 오후 세훈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손님을 보고 세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연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연옥은 세훈을 알아봤지만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홀 담당 직원이 주문을 받았지만 세훈의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세훈은 연옥이 온 게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세훈은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예전 금가루 레스토랑에서 만들던 고급 요리보다 더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김치찌개가 완성되자 세훈은 직접 갖다 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홀 직원에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연옥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세훈이 음식을 내려놓자 연옥이 고개를 들어 세훈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세훈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어나세요. 다른 손님들이 보잖아요. 연옥이 조용히 말했지만 세훈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뭐야? 왜 갑자기 무릎 꿇고? 하지만 세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연옥은 한참 동안 세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아팠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세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세훈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연옥은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맛봤어요. 음식 맛이 좋네요. 마음이 들어갔어요. 세훈은 고개를 들어 연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때는 돈과 성공에 취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죠? 지금은 어때요? 연옥의 질문에 세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세훈이 계속 말했어요. 요즘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그래서 변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는 건 확실해요. 세훈의 솔직한 대답에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됐어요. 세훈이 일어나자 연옥이 명함을 하나 꺼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보세요. 명함을 보니 한성 소셜 임팩트 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재단이요? 세훈이 의아해하자 연옥이 설명했어요. 무료급식소를 만들려고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곳이죠.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세훈은 명함을 받으며 물어봤어요. 저 같은 사람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진심이라면 말이죠. 연옥의 말에 세훈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세훈이 궁금해하자 연옥이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 무시한 죄는 꼭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도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죠. 연옥이 김치찌개를 다 먹고 일어났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재단으로 오세요. 주소는 명함에 있어요. 정말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연옥이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세훈이 다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일을 제대로 해내고 나서요. 연옥이 떠나고 나서 세훈은 명함을 계속 바라봤어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지.
식당 사장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세훈 씨,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릎 꿇고, 사장님, 죄송한데 내일부터 못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세훈이 상황을 설명하자 식당 사장도 놀랐어요. 그 할머니가 한성그룹 김현옥이라고? 진짜? 네, 그분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잘 됐네. 세훈 씨 같은 사람은 더 큰 곳에서 일해야 해. 식당 사장이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세훈은 고마웠습니다. 이 작은 식당에서 배운 겸손함과 성실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세훈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져야 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거니까. 다음 날 오전 9시 세훈은 한성 소셜 임팩트 재단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건물로 들어갔어요. 접수원이 안내해 준 곳은 연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연옥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네, 너무 기대돼서 잠이 안 왔어요. 세훈이 솔직하게 대답하자 연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현장부터 보여드릴까요? 연옥과 함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골목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가 무료급식소를 만들 곳이에요. 연옥이 빈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건물은 꽤 컸지만 오래돼서 수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루에 100명 정도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세훈은 건물을 둘러보며 상상해 봤어요. 이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각오되셨죠? 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의 대답에 연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청소부터 해야겠네요. 그날부터 세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건물 청소부터 했어요. 쌓인 먼지와 거미줄을 치우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기꺼이 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주방 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세훈은 자신의 요리 경험을 살려서 주방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조리대를 놓으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역시 전문가네요. 한 달이 지나자 무료급식소의 모습이 갖춰졌어요. 깨끗한 식당과 잘 정리된 주방,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까지. 세훈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공간이었거든요. 이제 시범 운영을 해볼까요? 연옥의 제안에 세훈은 긴장됐어요. 드디어 실제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릴 차례였습니다. 어떤 메뉴가 좋을까요? 우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부터 시작해보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세훈이 제안하자 연옥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밥과 반찬도 푸짐하게 준비하고요. 시범 운영 첫날, 세훈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찌개도 만들고 밑반찬들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요리하니 더욱 맛있어 보였어요. 오전 11시 무료급식소 문을 열었어요. 곧이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식사 준비돼 있습니다. 세훈이 밝게 인사하자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세훈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정갈하게 담아서 내드렸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이런 곳이 있다니 고마워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세훈은 예전에 비싼 요리로 받았던 칭찬보다 이 순간이 더 뿌듯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세훈에게 말했어요. 총각, 고맙소.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세훈이 밥을 더 퍼드리자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세훈은 지쳤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첫날 치고는 정말 잘했어요. 연옥이 세훈을 격려해줬어요. 사람들 표정 보셨어요?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모습 보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훈 씨. 연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일을 계속하려면 각오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네, 각오는 돼 있습니다. 정말요? 예전에는 폐지 줍는 할머니를 발로 찼던 사람이 말이에요. 연옥의 말에 세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그 사람을 쓰레기보다 더 쉽게 버려져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요. 세훈의 진심 어린 대답에 연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정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곳의 이름을 연옥 무료식당으로 하겠어요. 연옥 무료식당이요? 네, 그리고 세훈 씨가 주방장을 맡아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옥 무료식당은 이제 이 동네의 명소가 됐어요.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세훈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세훈이 평소처럼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김 과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세요? 김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소문 들었어요. 사장님이 여기서 무료급식소 하신다고. 정말 대단하세요. 김 과장의 말에 세훈이 웃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연옥이 세훈을 불렀어요. 세훈 씨, 정말 많이 변했네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에요. 세훈 씨 자신이 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연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진심만 있다면요. 그날 밤 세훈은 골목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성공만 추구하던 사람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람 무시한 죄는 꼭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도 결국 돌아오게 돼 있더라. 세훈은 연옥의 말을 되새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